좀 화제를 바꿔가지고 야, 이 소식 듣고 저 굉장히 놀랐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우리 김건희 씨를 위해서 무궁화 휘장이 박힌 사진 액자를 별도로 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신인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김건희 지겨워요? 관련된 얘기는 저는 지겹지만 매일매일이 놀라운데 지금. 지겹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또 해봐야죠. 근데 이게 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액자 맞춰가지고 지금 뭐 무궁화 휘장이 박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V0라는 그 인증 자체를 내부에서도 했던 게 뭐 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김건희 인식도 그렇죠. 그때 어좌에 가서 본인이 앉았다라는 지금 진술도 나오고 있을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수장고는 그냥 본인 창고 열고 들어가듯이 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박성재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보내가지고 자기 수사를 챙기라는 정말 참 김건희의 이 국정농단과 대한민국을 사유화한 것은 정말 이 공화주의, 이 공화국의 체제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의 적이죠.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히 권력을 사유화했던 그 상황의 그 일환 아니냐. 그 아니 생각이 듭니다. 무궁화 휘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문장이고 무궁화라는 어휘에서 알 수 있듯이 영원히 피는 꽃을 상징합니다. 5년 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게다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CI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봉황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무궁화가 있어요. 봉황이 뭔가 그 무궁화를 지켜주는 행세인데 액자에 봉황 표식은 대통령 거 무궁화 표식은 휘장은 김건희 거 아닙니까? 그 그림상으로는 V1이 V0를 뭔가 보필하는 느낌까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액자를 제작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뭐 겁니까? 말이 안 이게? 되고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말이 안 되고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퉁치고 싶은데 이게 네. 우리가 너무 많은 김건희와 관련된 일들을 우리가 계속 다루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뒤죽박죽 되고 그러는데 대통령실 안에서는 이거는 커먼 센스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V0잖아요. 누가 더 권력의 우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고 이게 이제 밝혀진 거는 순서가 아니지만은 이 정권 들어와서 시간의 순서대로 뭐 하나씩 얘기해 보면은 대선 전국에서 나중에 명태균이 얘기한 건데 대선 들어가면서 이미 인사권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명태균이 폭로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거기서 시작했어. 취임식을 열었는데 윤석열 손님보다 김건희 손님이 더 많이 왔어. 아, 그렇네. 예. 기억해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을 꾸리는데 관저에서 면접을 봐. 김건희가. 그리고 이력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생년월일시를 적어내라고 그래. 김건희가. 그것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이제 초반에 정권 쪽에 김건희 사진이 윤석열 사진보다 더 많아. 다 센터에 있어. 맞아. 순천만에서 찍은 거예요. 순천 거기서. 다 김건희 사진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징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린 행정관들 홍보수석이 얘기한 거 뒤집어 버려. 이도훈 홍보수석이 얘기했는데 김건희 라인들이 다 뒤집고 그렇습니다. 막 그래서 혼선 생기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검사들 폰반납 조사 네. 특혜 받아가지고 꿀꺽 뭐 그거 있었지. 마포대교 나가가지고 마포대교 나갈 때도 총선 지고 나서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 총선도 졌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도대체 윤석열로는 안 되겠다. 예, 윤석열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나선 거지. 와.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사정을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놀랍지가 않은 게 당연히 무궁화 휘장 해가지고 위에 둬야지. 윤석열 위에 둬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하고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액자에 껴서 나눠줍니다. 같이 그게- 찍은 거 이렇게 써서. 그렇지. 대통령 부부랑 찍은 걸 나눠주는데 보통 대통령은 봉황 표식을 이렇게 휘장으로 하는 거고 영부인도 별게 없는 이상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다 그냥 그 휘장을 한 액자를 준 거예요. 근데 김건희용 액자를 따로 만든 겁니다. 무궁화 휘장으로. 근데 제가 기사 보니까 그 만드는 것 자체가 없던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최소 주문해야 되는 양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스타트가 만드는 데만 1,000만 원이 들었대요. 근데 김건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어요. 집권 전부터도 항상 윤석열 폰까지 단문을 보내줘야 되고 점을 항상 다 찍거든요. 얼마나 이거를 이 손가락으로 많이 쳤겠어. 여기 뭐 경련 올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아이폰 쓰면 그런 약간 오타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예. 김건희가 그 최재형 목사 그 몰래카메라 찍혔을 때도 아이고 목사님 뭐 자꾸 이런 걸 사오세요 이러잖아요. 자꾸 받아야 되니까 왜 자꾸 사오냐는 거예요 백을. 그럼 그렇게 해서 서희건설에서 받아먹고 또 받아먹고 명품백 받아먹고 뭐 한두 번이 금거북이 또 받아먹고 이게 그러니까 언제 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항상 그러면 새벽에
야, 너 미쳤냐? 맨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미쳤냐, 지금. 잠 언제 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3년을 정말 알차게 그냥 보내가지고 꼼꼼하게, 그리고 또 캄보디아 해외 사례 또 봐야죠. ODA 또 잘 되고 있나? 건강사업, 정신건강사업, 예산 또 잘 됐나? 그렇죠. 또 국회 챙겨야죠. 당대표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통일교 가입 잘 되고 있나, 이게? 그리고- 여론조사는 또 잘 조작되고 있나? 그러다가 뭡니까, 가만히 이게 있어봐. 지금? 내 수사가 어떻게 성재 연락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성재. 생각난 게 이 새끼. 그럼 이제 거기는 야, 기만빵으로 받는 거지. 그렇지. 안방에서 오는 거지, 메시지가. 내 수사 기만빵. 어떻게 되고 네. 있니?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끔은 또 해외 나가서 명품샵 또 그렇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하고. 해군 함정 타고 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작살로 그 다금바리 그 뭐죠 제주도에서 예. 잡아와야 되고. 예. 뭐냐고 이게 지금. 그래서 물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썼어 또 대통령실 물도 몇천 많이 돈을. 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걸 더 웃긴 게 보면.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가. 액자를 제작할 때도 참석자의 그레이드에 따라 가지고 약간 액자 등급을 달리하나 봐. 가격이 달라지는데 항상 우리 김건희 찍은 사진을 내보낼 때는 최고급 액자를 썼다는 거고 우리 윤석열이보다 더 비싼 고급 액자를 줬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찍으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장관보다 밑에 직급이야. 그러면은 액자도 요 정도 그렇지. 손님이면 이 정도 액자 그냥 쓰면 된다. 질 자체가 이 급이 나눠져 있대요. 이전에. 아니, 장관급은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급의 액자. 근데 김건희랑 사진 찍힌 거는 무조건 최고급. 장관급으로 해주는 거야. 나 그냥 보니까 이게. 아니 그 아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한 얘긴데 그 취재해서 한 얘긴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받을 때 수사 막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윤석열이 그 누군가한테 측근 인증 하여간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잡혀가면은 국정은 누가 하냐. 그러니까 본인은 국정을 하시는 분이야. 본인 아무것도 아닌데 국정을 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서 어제 사실은 특검이 처음으로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구형을 했는데 요를 하면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오십니다. 신인규 대표.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거 궁금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벌금이라는 거는 이제 형의 종류니까 이제 범죄, 그러니까 빨간 줄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추징이라는 거는 범죄로 인한 수익, 이제 그걸 이제 국가가 환수해 가는 거니까 그 개념상 차이가 네. 있는 거고. 둘 다 국가로 가긴 국가로 가는 거네요. 그래서 벌금도 네. 국가에 납부하죠. 그러니까 벌금은 죄를 저질렀는데 죄값이지, 그 죄값. 비난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그렇죠. 이 정도의 돈을 너한테 내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건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그렇죠. 환수하는 국가가 환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국가로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내용이 다르죠. 음. 하나는 이제 죄의 값을 벌금형으로 치르는 거고. 근데 이제 보면요, 이게 구형을 15년을 했어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좀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아직 이건 김건희 첫 케이스라서 앞으로도 줄줄이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더 형량이 쌓여 나가는 구조인 거고, 이것도 15년짜리가 이제 두 개로 나뉘죠. 하나가 이제 4년짜리의 정치자금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11년짜리는 이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간인이 이제 소위 그 돈을 받고 이제 공적인 그렇죠. 업무에 관여하는 네. 알선수재 범죄가 있고, 하나가 이제 그 자본시장법 주가 조작 관련된 것이 이제 둘을 합쳐 11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도합 15년형을 이제 구형을 한 것인데, 저는 뭐 특검에서 일단은 첫 번째 구형이기 때문에 전 15년 정도면은 일단은 뭐 이 정도 구형은 나올 걸로 저 예상을 그렇죠. 했고, 네. 아마 이제 판사가 이 구형량에 구애되진 않기 때문에 얼마를 때릴 것이냐,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김건희 씨는 이제 오늘도 소환 조사 받았다고 하는데 줄줄이로 이제 앞으로 재판 더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체 다 합치면 한 40년에서 50년 사이 정도 다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하는 좀 걸로 해봅니다. 재판돼서 선고되면은 다 계속 더하기예요. 플러스 되는 다 더하기. 거죠. 다 더하기고. 지금 최순실 씨가 22년이니까 그렇죠, 아마 뭐 18년 더하기 4 뭐 이래가지고 아. 계속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각각의 이제 별건으로 기소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이 나오면 다 합산해서 이제 살기 근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김건희의 범죄는 특성이 뭐냐면은 권력을 뭐 남용해서 집권하면 이런 게 아니라 다 받아먹은 거라서 그걸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충 헤아려봐도 1차 사건만 가지고 30억이야. 재산이 100억은 안 되는데 2차, 3차 사건 가면 벌금과 추징금이 얼마나 쌓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르죠. 네. 모르죠. 오늘 지금 이 1차 검찰이 구형했을 때 요 지금 진행된 거에서 주요하게 받은 것들 상당수가 빠져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맞아요. 네, 뭐 금거부기도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상대적으로 뭐 금거부기도 빠져 있고 이거저거 다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지금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제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만족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 낮은 구형량 예상했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어제 네, 김건희를 그렇게 싫어하는 조국 대표랑 장윤선 선배 방송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 조국 대표도 징역 7년 구형을 예상했어요. 저는 10년 다른 방송에서 10년 예상한 10년 게 하셨군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예요. 최고가. 그리고 정치자금법은 뭐 종마다 다른데 어쨌든 최대가 징역 5년 이하고 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금액마다 다른데 증권범죄는 대략 30억에서 300억 사이는 5년에서 7년 뭐 이 정도면은 검찰이 어제 밝혔지만 풀로 때린 거예요. 풀로 이거는. 때린 거예요. 완전 풀로 네. 때릴 수 있는 거 때리는 건데 핵심은 지금 여기에 이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국정농단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은 지금 뭐 이를테면은 선거 공천한 거, 공천 개입한 거,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하기가 되게 애매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범 관계를 윤석열과의 공범 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지금 그런 게 남아 있는데 그 수사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어제 이제 사실은 법정에 나온 특검보가 김영근 특검보라는 분이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분이 사실 검사장은 안 됐는데 전국에 특수부장을 안 해본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윤석열이 뭐 특수통으로 이름 날린다고 하는데 또 김영근만은 유명한 검찰 내에서 유명한 특수통도 없는데 이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최종 의견을 어떻게 냈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하면서 15년 구형을 세게 해버린 겁니다 이게. 아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의 죄가 뭐 받아먹고 한 것도 너무 큰 거지만은 그건 이제 개인적인 어떤 부패 범죄도 있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자기 사건을 컨트롤합니까? 그것도 법무부 장관을 말도 안 시켜가지고. 되는 거죠. 그 현직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까지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개입을 해도 특검을 해서 다룰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인데 그것도 영부인이 그것도 자기 사건 남의 사건도 아니고 지 사건을 덮은 거예요. 셀프. 그러면서 예.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 김정수,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는 왜 지지부진하냐. 그러니까 자기 거는 덮고 상대방 거는 수사를 키우고. 시키는. 그렇죠. 그럼 이제 조작 수사 부분도 이제 또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라는 것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검찰부터 망가뜨린 거죠. 검찰 망가뜨리고 경찰 망가뜨리고 감사원 망가뜨리고 또 국정원 망가뜨리고 국민의힘 망가뜨리고 그냥 모든 국가 시스템을 다 사유화하면서 망가뜨린 건데 이게 정말 우리 공화주의의 적이에요. 공화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집단의 지배. 그러니까 소수 집단이나 개인의 권력 사유화를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화국의 적이고 저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 저지른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김건희의 끝판왕 마지막 피날레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손을 잡을 날이 있습니다. 아. 지금도 서로 양 특검이 서로를 압수수색하면서 자료를 이제 다 그렇죠. 확보를 한 한대 건데 모인다. 이제 윤석열이 주요 임무 수행자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김건희가 수행을 올라가면서 공소장을 바꿔야 되나? 이거 아무리 봐도 김건희인데. 그러니까 정말 김건희의 영향력은 아마 막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가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 처음에 이 수사 도이치모터 문재인 정부 때 그 수사팀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분석을 했던 건데 심리 분석 보고서. 그런데 네.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김건희가 얻은 게 대략 14억 원 맞아. 그리고 최은순이 얻은 게 9억 원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23억 원이 된 거예요 아, 지금. 그렇구나. 일가가 23억. 일가였구나. 최은순이 9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14억 원 중에서 지금 이번에 검찰은 8억 1천만 원이 부당 이득이라니까 좀 줄이기는 했어요. 그렇네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최은순은 그럼 최은순. 최- 야, 최은순- 예리하다 이거. 최은순 네. 수사해야 돼요. 이것도 최은순 것도 환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9억 원 정도라고 하지만 그게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7, 8억 원 환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최은순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그러네. 야, 이거 제대로 꼭 해야 되는 수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 맞네. 김건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였을까요? 국민의힘에 사과하는 거를 저는 보는 느낌인데요. 사과인지 아닌지 사과인지 모르겠는. 그죠. 김건희 씨도 똑같은 상황인 거고 결국에는 정말 전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저는 뭐
정말 뭐 묻지도 따지도 말고 행한 대로만 저는 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근데 싶습니다. 저는 김건희가 심리적으로 이런 일말의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 결론적으로 공식적인 권력자였던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방면이 됩니다. 사면을 받았죠. 그 케이스를 보면서 나중에 혹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게 되면 윤석열이만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미 내란범은 이제 사면하지 않는 걸로 네. 이미 법이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둘 다. 네, 그냥 저는 특별히 아량을 베풀어서 부부를 한 깜빵에 넣어주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라. 애틋한 사람 계속 깜빵에서 평생 하시라. 뭐 그 생각이 들고 밖에서 같이 안 자지 않았나? 밖에서도 아니고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 뭐 확인은 못하니까 확인은 성렬이 형이 속았다라는 게 대부분 뭐 저 주된 의견이지만 몰라 그거는. 그리고 어제 이제 김건희가 얘기한 게 억울한 점이 많지만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 뭐가 억울한지. 정확하게 뭐가 네가 억울한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 들어야지 우리도 납득이 될 것 같다. 그렇죠. 남편을 만나서 억울했나? 그리고 마지막에 네. 했던 게 어쨌든 나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 중에 하나예요. 뭐가 됐든 어쨌든 어쨌든 반성한다. 이거는 반성을 안 한다는 그렇지. 얘기거든. 어쨌든 그러니까요. 뭐가 진심이 됐든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해도 싸우다가 알았어 어쨌든 미안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좀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 양재동으로 네. 갑니다. 그렇죠. 그거 큰일 납니다. 진짜 조심.